시트라는 친구 안에 보면은 셀도 있고 행도 있고 열도 있는데요. 셀이라는 거는 네모난 칸을 말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요게 너무 작아서 좀 크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저 배율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확대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엑셀 창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더하기 단추가 있고 빼기 단추가 있어요. 요 더하기 단추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워크 시트가 확대가 돼요. 물론 실제 사이즈가 확대가 되는 건 아니고 보는 것만. 그래서 적정 배열로 너무 작게 보이면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는 배열로 적절히 조정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셀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행이란 게 있고 열이란 게 있는데, 행은 뭐고 열은 뭐예요? 행은 바로 가로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왼쪽에 보면 숫자 쫙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행의 번호가 되는 거죠. 즉 3이다. 3을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3을 클릭하니까 3행 전체가 선택이 돼요. 행이라는 거는 가로줄을 말하는 거죠. 가로줄을 행이라 부르는 거고, 따라서 5를 클릭하셨다. 5를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거야? 5행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5행 전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숫자 5는 뭐야? 5행의 넘버. 5행의 넘버를 이제 5행의 번호를 표시한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행머리글이라는 거죠. 행머리글. 행머리글엔 뭐가 표시가 되고 있죠? 행머리글에는 행의 번호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행머리글을 클릭하면은 해당 행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럼 열은 뭐예요? 열은 세로줄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C를 클릭했어. 여기 위에 보면 A, B, C, D, E, F, G 알파벳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알파벳이 바로 열의 번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C를 클릭하셨다. 그럼 C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게 C열 전체이고 C열은 뭐야? C열의 번호예요. C열의 번호가 표시되는 이곳이 바로 뭐냐면 열의 머리글. 그러니까 열에는 뭐가 있다? 열 머리글이 있어요. 열 머리글에는 열의 번호가 표시가 돼요. 행번호와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열 번호는 숫자가 아니고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 번호는 알파벳이고 행번호는 숫자로 표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셀 하나 클릭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어떤 셀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 셀을 클릭하니까 요 셀에 뭐가 생겼어요? 네모난 칸이 생겼죠. 네모난 칸이 바로 뭐냐면 셀 포인터예요. 셀에는 셀 포인터가 표시가 돼요. 셀을 클릭하면 셀 포인터가 표시가 돼요. 자, 셀 포인터가 있는 요 셀 클릭하고, 그 다음에 A열의 머리가 위쪽에 있는 상자를 하나 볼게요. 요 상자가 하나 보이죠? A열의 머리가 위쪽에. 이 상자가 뭐냐면 이름 상자가 보이는 부분인데, 이름 상자에 보면 뭐가 찍혀 있을까요? 요 이름 상자에는 셀의 이름 등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 표시된 이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D5라고 되어 있죠. D5가 바로 뭐예요? D5의 D가 바로 뭘까요? 열 번호 T. 5가 뭐야? 행번호 5. 즉 D5셀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D5셀은 D열과 O행이 만나서 생긴 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즉 셀이라는 거는 각 행과 각 열이 만나서 생긴 네모난 칸으로서 셀을 클릭하면 뭐가 생긴다? 셀 포인터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워크시트라는 건 이렇게 지금 보셨더니 셀과 행과 열이
복합적으로 구성돼가지고 이루어진 결정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시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가 들어있어요. 일단 새통하면서 하나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워크시트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엑셀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한 개 시트로는 좀 모자라고 한 개 시트 말고 이제 필요하면 두 개, 세 개 시트를 추가하셔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자, 시트 1번 이렇게 나와 있고 시트 1번 옆으로 보세요. 밑에 더하기 단추가 보이죠? 더하기 단추 눌러보면은 뭐가 생길까요? 이렇게 시트 2번 또 누르면 시트 3번 이렇게 생겨요. 즉 더하기 단추를 또 새 시트 단추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시트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만큼 시트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시트가 하나가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일단 나는 시트 5개를 추가하고 시작했는데 작업하고 보니까 하나가 이제 필요가 없어. 하나가 없었으면 한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시트 5번이 없어도 돼. 그러면 시트 5번을 삭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삭제할까요? 삭제하는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시트 5번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시트 5번에 대해서 이 탭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삭제를 누르세요. 삭제 눌러주면은 이렇게 해당 시트가 삭제가 돼요. 하고 이제 시트를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작업할 때 보면은 여기 시트 탭의 이름이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요. 시트 1번, 시트 2번 하면서 기본적인 시트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시트 이름을 적절히 입력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개 시트 말고 이제 두 개, 세 개의 시트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은. 그리고 이제 시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이제 원래 설정된 이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보다는 시트 이름을 적절히 바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 예제 파일로 사용할 이론 폴더 안에 자료 입력을 보세요. 자료 입력을 열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료 입력 자료 입력 문서를 열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개 시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시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시트 이름으로 되어 있던가요? 아니죠. 이렇게 기본 작업 1-1번 이런 식으로 알맞은 시트 이름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일단 시트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시트를 이제 4개 정도 추가하셨다. 4개 이름을 갖다가 좀 요 시트 이름을 적절히 바꿔주고 싶어. 시트 이름 바꿔주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트 이름 바꿔주는 거는 이렇게 해요. 자, 예를 들어 난 시트 1번을 바꿔주고 싶어. 시트 1번의 이름을, 탭의 이름을 바꿔주고 싶다면 그때는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죠. 시트 탭의 모양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써요. 이 상태에서 뭐라고 써볼까요? 기본 작업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시트 이름 변경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 2번은 더블 클릭하고 계산 작업.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시트 3번은 또 더블 클릭하고 분석 작업. 시트 4번 더블 클릭하고 이 친구도 이 기타 작업으로 가깝게 시트 이름을 바꿔 보세요. 한번. 자, A3셀에다가 세이브 포인트 찍어주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죠. 매입 일자라고 입력해요. 매입 일자라 입력하면은 이제 세이브 포인트가 위치한 곳에 키보드로 치면은 그곳에 뭐가 들어가요? 글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엔터 치시는 거예요.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해당 셀에 대해서 입력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셀 포인터는 어떻게 돼요? 그 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 셀로 이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매일일자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그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가 넘어가요. 여기다 이제 여기다 써주시는 거죠. 이제 그 날짜 2020 하이픈 그 날짜를 입력하신 내용이죠. 날짜는 보통 이렇게 연도를 먼저 입력해요. 연도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03 뭐를 입력하고 또 백 입력하고 06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이픈 또는 슬러시를 이용해 가지고 연과 월과 일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06까지 입력하시다 그러면 또 엔터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2025년 3월 6일로 날짜 데이터가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셀에다가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날짜도 입력할 수 있고 기타 여러가지 내용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날짜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03월 06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를 쭉 한번 입력해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거 2025년 03월 13일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보니까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열의 너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가 지금 항히스타민제라는 데이터가 입력된 셀이 어디 있어요? B열에 있죠. 그러니까 B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겠는데, 자, B열의 머리글이죠. B열의 머리글과 C열의 머리글 사이에 보면 테두리 부분이 있어요. 이 테두리 부분에다 포인터를 싹 갖다 대보세요. 자, 이런 모양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모양이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요 경계 부분의 테두리 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당겨도 되고. 그래서 입력하시면서 필요하면 열너비를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열너비 조정해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셀의 눈금선, 셀의 테두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조절이 안 되고, 얘는 열의 머리글 가지고 열의 머리글에 있는 요게 가지고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항바이러스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제산제,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 소화제, 만약에 잘못 입력하셨다. 해열 진통제인데 해열 진통에라고 입력했어. 수정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입력해놓고 보니까 엔터 쳤더니 잘못 입력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일부 수정하고 싶어. 그럴 때는 자 보세요. 해열 진통에 할 때 애자 옆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커셔가 생기죠. 커셔가 생기면 뭘 누르면 돼요? 이제 애자를 지워주는 거죠. 애자를 지우는 방법은 아시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시고 Z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그 데이터를 수정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뭘 해줘요? 일부를 수정하고 싶어. 아니 통째로 날리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부만 수정하고 싶어. 한 글자만.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커셔를 나오게 해줘요. 나오게 해준 다음에 뭐 백스페이스라든가 딜리트 키 등을 이용해서 그 글자만 지워줄 수 있죠. 지워주시고 다시 써주시면 돼요. 제 쓰시고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소화제까지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구분열의 내용을 다 입력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나오는 내용을 쭉 입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입력하신 과정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제조사 필드의 내용을 입력하는데 보니까 하나약품 나오고, 그죠? 한국제약 나오고, 튼튼제약 나오고, 하나 또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조사 필드의 내용 보니까요.
중복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요걸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중복된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 옵션이 뭐냐면, 자 여기다 이제 여기 약품명 필드가 들어가는 거고, 약품명 들어가죠. 내용 입력하시면 되고, 그 옆에가 제조사요. 제조사를 입력하고 여기다 하나약품을 썼어요. 하나약품 약품 입력하고 엔터 쳤어요. 한국제약에 입력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셨을 때 큰 제약 입력하고 나서 또 다시 하나약품 또 입력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여기서 자 옵션을 좀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이 옵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파일 탭을 가볼게요. 파일 탭. 파일 탭을 보면은 밑에 보면은 왼쪽 밑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죠. 옵션으로 가볼게요. 파일의 옵션 가셔가지고 파일의 옵션에 보면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바로 고급으로 가보시죠. 엑셀 옵션에 고급 들어갈 수 있죠. 엑셀 옵션 고급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필기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바로 셀 내용은 자동 완성입니다. 그리고 엑셀 옵션에 고급에서 셀 내용은 자동 완성을 체크 해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엔터키 누르고 다음 셀로 이동했을 때 아까 셀에다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셀 포인터가 다음 셀로 넘어갔죠. 그 다음 셀이 어디였어요? 아래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래쪽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필요할 때 입력하다 보면은 밑으로 쭉 입력하는 거 말고 옆으로 쭉 입력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바로 그때 방향을 갖다가 아래쪽이 아니고 무슨 쪽으로?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때 이제 입력하는 방향을 엔터키 쳤을 때 셀 포인터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야 될지를 설정하고 싶다면은 여기 가서 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그냥 아래쪽으로 놓을게요.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죠.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이걸 설정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옵션을 변경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 하자 써볼게요. 하자 쓰니까 어때요? 아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약품이 자동 완성되고 있죠. 이런 이제 엔터 치시면 하나약품이 그대로 입력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딱 보셨을 때 제조사를 보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좀 몇 개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그렇죠?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오히려 이 자동 완성 기능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시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나는 원치 않는다,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 파일에 옵션 또 가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옵션 가셔가지고 엑셀 옵션에서 고급에서 이거였죠? 셀 내용 자동 완성을 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해제시켜 주시고 확인 누르시고 그럼 된 거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설정이 해제가 된 거니까 자동 완성은 되지 않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한국제약 그래서 튼튼 제약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입력하셨고,